검진 결과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시술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공동으로 검진한 피부과 전문의과, 성형외과 전문의 공통된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이나 레이저 시술 반응 및 수술적 절제 후 봉합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검증은 기자들도 입회한 가운데 매우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공개 검증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으로 도정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확고한 결심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자연인 이재명에겐 매우 참담하고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공인으로서, 도지사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검증에 나섰습니다.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더 이상 소모적 논란이 모두 불식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재명 신체 검증 대반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병원에서는 점이나 또는 그 제거한 흔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뭐 스스로 좀 싸가지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좀 해놨는데 그것도 배경이 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십시오. 방금 박용진 의원이 화면 돌아갔었을 때 그 눈에 눈물을 걸성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물이 날려하네요. 조금 전에 박 의원 방금 일어나면서 지금 그런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서 상당히 외로운 싸움인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것. 그리고 오늘 뭐 패널들께서 강하게 그 응원을 해 주셨지만 상당히 힘들 거다. 그러면서 그 눈물을 걸성이는 모습에 제가 가슴이 짠해서 방송을 하기가 힘드네요. 그럼 빠지시겠어요? 오늘은? 시간도 뭐 많지 않은데. 제가 이번에는 진지하게 이야기한 거고. 근데 이렇게 또 받아주셔서 고마운데 참 가슴이 찐하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잘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뭐 다 얼마나 고생해서 그 애들 유치원 보내고 학비 마련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잘 가르쳐 주십사. 사립유치원 세우시고 하신 분들의 그 고마운 뜻, 그런 것이 잘 또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투명 회계로 가자,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살다가 또 참 별 희한한 신체 검사를 오늘 봤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지사가 점 검증 신체 검사를 받았다는 거죠. 지금 이 지사 신체에 점이나 제거 흔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제 밝혔는데 파장이 어떻게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더블 트러블 뭐 문제가 많다 뭐 그런 얘기겠죠. 더블 트러블에 봉착한 이재명 신체 검증 대반격 시도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될까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이제 지금 대통령께 싸가지 없던 것을 후회한다. 공격을 당하니 이제 알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해경군 김씨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 운전기사, 본인의 이제 전 운전기사가 본인이 맞다, 자기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혈관 뭉쳐서 생긴 빨간 점 외에는 점이 없다. 이렇게 인터뷰로 이제 대반격을 보이던 중에 오늘 오후에 셀프 신체 검증 초강수를 둔 거예요. 그래서 아주대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의료진 얘기로는 이 지사 신체에 점이나 제거 흔적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체 검증 후 브리핑을 통해서 경기도 대변인이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검증 기자 입회하에 투명하게 진행했다. 진실이 밝혀진 만큼 소모적 논쟁이 없어지길 바란다. 한편 김부선 씨 변호를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이재명 생쇼 점 하나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전 운전기사는 또
내가 해경군 김 씨라고 하는데 그게 또 확실치 않아요. 계정을 그때 여러 개를 써가지고 그게 잘 기억이 안 난다. 왜 정말 중요한 건 결정적 순간에 기억이 꼭 잘 안 나는 건지. 하여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녹음 파일이 유포되면서 이게 경기도정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미 지난 주말에 공인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 그 바탕하에서 오늘 전격적으로 병원에서 아주대병원에서 검증을 받게 됐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은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명백하게 그 녹음 파일에 있는 그 주장 그대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부분과 관련된 논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식되고 더 이상 저희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편안하게. 네. 차 교수 시작하시겠어요? 예, 뭐 저는 뭐 오늘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저는 뭐 나름대로는 뭐 진실을 밝히려고 한 것이 아닐까.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조금 이재명 지사 이름을 빌어서 조금 되게 잘 그것도 한자를 만들어봤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 제자가 말을 제자인데 결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단을 예, 통해서 예. 사실 좀 맹맹하게 밝힌 측면이 저는 있다. 이재명 예. 지사가 사실 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이 상당히 그 이 여론의 반응은 뭐 저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김부선 씨. 난방열사를 자처했던 이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려울 난 막을 방자인데 좀 뭐 자신이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좀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자신이 방어하기가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또 김부선 씨가 또 다른 증거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보면 뭐 다른 그렇게 거는 명쾌해 고소하고 보이지는 있다. 이 증거는 아니라고 증거는 하는 좀, 거니까 이거 이 증거에 어떻게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마 본인이 어떻게 지금 해명할지 야.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정 교수 하시겠어요? 예. 예, 이 19일 날 국정감사입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가 이제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요. 네. 거기서 난타당할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또 이재명 지사 가지고 또 야당을 비롯해서. 그렇죠. 지금 그런 타이밍이 면에서 그렇습니다, 본다면 지금. 네. 이재명 지사가 이게 사실은 그 김부선, 강용석 씨의 어떤 그 이른바 점 주장. 예, 예. 이 점 때문에 이 마비되는 경기도 행정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어요, 지금. 예. 뭐 이를테면 그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인터뷰도 못하고 그 기자 간담회 정도로 대체한다든지 또 뭐 예를 들면 중요한 정책들을 몇 가지 내놨어요. 뭐 청년 배당 정책이라든지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자든지 근데 그건 다 어디 가고 다 지금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점점, 이게 이 점점, 점 때문에 점점. 경기도 행정위 자체가 다 가려버린 겁니다. 예, 예, 예.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예.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선제적 대응은 나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그 안타까운 것은요. 네. 경찰 수사가 네. 좀 더 속도를 내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뭐 너무 개걸음이에요. 네. 지금 이게 12월 13일 공소시효 마감입니다. 만료죠. 50일여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저 증인들의 어떤 피고인과 고발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행보도 중요하지만 예, 예. 경찰 수사가 좀 더 속도를 내서 예. 좀 국민적 피로를 좀 덜어줄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박사는 쉬시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 저기 써놓은 분들도 많은데 꼭 그 쓰고 있는 저한테 시키는 거는 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너무 저기 우리 박영진 의원 나왔을 때 너무 저기 강용석 변호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도 이제 그 방송에서 신체의 비밀이 단순 점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락을 깔았어요 또. 예, 어제 자락을 깔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 또 그 빨간 점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또 페이스북에 온몸에 점이 딱 하나인데 그게 거기에 우연히? 이라고 또 깔아요. 그리고 이 셀프 조사 들어가기 직전에 또 이렇게 씁니다. 생쇼. 네. 점 하나로 하늘 가리냐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용수 변호사가 상당히 계속해서 자락을 깔면서 이게 스모킹 건이냐 아니냐라는 논쟁들을 불러일으켰는데 어제 오늘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탈출구를 땅굴을 팠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부선 씨의 이제 신뢰가 사실상 무너졌다. 예. 지난번에 사진 공개하면서 그 사진에 딴 사람 들어왔죠. 딴 사람이 이제 드러나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못 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이라고 공정 작가한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었는데 네. 이 또한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넉대가 오고 있어요라고 하는 양치기 소년의 불행함들이 그 사실상 김부선 씨에게 그 씌워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제 김부선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언론이든 국민이든 소위 말하는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관심은 뚝 하고 끊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여배우 스캔들은 이것으로서 사실상 종료를 선언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4시에요. 그 아주대병원에서 셀프 신체 검증을 한 건데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참여했고 경기도청 출입기자 3명 그리고 도청 관계자 3명이 함께 참관을 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고요. 의료진은 이 지사 신체에 동그란 점 없다. 레이저 흔적, 수술 봉합 절제 흔적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양 박사께서는 이제 이 끝났다고.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종쳤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네.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논란을 더 확산시킬 수도 있겠다. 지금 어떻게? 점만 가지고 지금 이번에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신체 검증을, 셀프 검증을. 예. 근데 또 다른 건 또 제시가 되면 또 셀프 검증을 하시려나요? 그럴 바에야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경찰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그것이 경찰에서 양측 당사자들을 부르고 또 공정한 병원 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검증을 해야 그 문제가 해소가 될 텐데 물론 아주대가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경기도지사인데 경기도에 있는 병원에 했을 때 그 문제들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셀프 검증에 대해서 김부선 씨 지금 또 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빨간 점이 있었다는데 빨간 점이든 검은 점이든 점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재명 지사께서도 상당히 큰 결심을 한 거죠. 자기 신체를 그렇게 검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과거 박원순 시장이가 아들 병역 문제 가지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 그거 가지고 얼마나 또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때도 셀프 검증을 했었는데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찰 수사와 함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신체 검사를 기왕에 하실 바에는 그랬더라면 깨끗이 문제가 해결이 됐을 텐데 말하자면 그 의혹을 제기한 측은 참여도 안 오고 경기도청 관계자들 자기 쪽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강 변호사 조용하지 않겠는데. 네, 그러면은 또 저쪽에서도 또 다른 의혹을 또 제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거나 여러 가지 끝난 게 아닙니다. 상황이 불이 확 타오르니까 이걸 좀 조기 진화하기 위해서 선제 대응을 하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죠. 자신의 여러 가지 수치심이라든가 자존심도 좀 버리면서 하신 것까지는 평가할 만한데 검증을 본인 스스로 하신 것까지는 검증을 평가할 만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봉합되고 끝났다. 말하자면 완전히 그 수습 단계, 진화 단계로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의원님.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요. 김부선 씨가 경찰에서 점이 있다고 진술을 했나요? 그거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증거 냈다는 것도 몰랐는지 아까 우리 정기남 모르죠. 교수 얘기처럼 경찰이 수사를 빨리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경찰이나 앞으로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부선 씨가 피의자든 또는 고소인이든 참고인이든 김부선 씨가 진술하는 것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녹음 파일이 유출됐는데 옛날에 얘기한 것 중에 점이 있다. 이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럼 결국은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한 행동은 선제적으로 여론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지 이 사건이 매듭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법적 효력은 없는 네.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네. 조금 전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우리 고영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100% 그러면 이재명 지사 얘기가 맞다라고 얘기하려면 검증하는 과정들이 보다 더 객관적이었어야 되는데
아주대병원에서 경기도 출입기자회 그리고 아니, 아주대병원을 부신하는 건 아니에요. 부신하는 건 아닌데 오히려 그럼 검증 절차에 대해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누구나가 다 부인할 수 없는 정도로 하자라고 했으면 오히려 조금 효과는 차라리 있었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가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네. 원하는 병원 가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김부선 씨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요.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별 얘기 없는 거죠,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네. 김부선 씨의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 오전 오후까지 이 셀프 검증이 끝나기 직전까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반응들을 지속적으로 보였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자단에서 신문기자 3명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검증 자체가 뭔가 야료가 있거나 그 다음에 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은 뉘앙스 자체는 저는 좀 무리한 추측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은 있는데요. 사실 뭐 저 이 얘기 별로 길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멈추겠습니다. 네. 아까 멈춘 거잖아요. 아니 근데 고소 취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게 공직선거법은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진실을 밝혀야 되고, 저는 이게 한마디로요, 오늘 이게 셀프 검증으로서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이게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앞으로 이게 정말 이게 치열한 추가 폭로전이 앞으로 이게 벌어질 거고요. 두 가지 면인데, 일단 이게 강용석 변호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즉, 어떻게 성형으로 고칠 수 없는 뭔가 이게 결정적인 신체적 특징이 있고, 이걸 이게 이미 남부지검 검찰에 가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다 이게 진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이게 검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검증은요, 법적으로 이게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우리가 사설 검증은 증거로 쓸 수도 없어요, 재판할 때. 예.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법원이 또 이게 검찰이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양측의 변호사 입회하에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게 저는 시간도 너무 짧아요. 이 짧은 시간에 이게 과연 모든 걸 정확하게 없었다 단정할 수 있는 건지, 시술이 여기 경기도 기자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강용석 변호사 입회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증거 능력도 없는 셀프 검증이고, 앞으로 이게 또 다른 신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싸움은 지금부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공소시효 내에 검찰이 기소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공소시효는요, 공직선거법에 이게 6개월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12월까지는 끝을 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사했는데 잘 모르겠다, 진실을 밝히지 못하겠다 하는 지경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말이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예. 그래서 따라서 이게 유죄라고 확신을 못하면 당연히 이재명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고 어쨌든 기소는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하는 게 공소로 맞죠. 가더라도. 예. 그러면 이제 법원 가서 판단이 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결할 수 있는 인듀비오 의심스러울 때는 이게 풀어내요.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서 피고인에게 무죄 추정에 의해서 무혐의를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기소를 불기소로 간다?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소를 제기한 사람이 다시 이 일을 선관위에다 제기를 해서 예. 선관위가 판단할 때 이거는 법원으로 바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있고 기소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 둘 중에 한 사람 손을 들어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그게 저는 참 아니 상상도 근데 하기 지금 싫은. 좀 전에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공소시효가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요. 거짓말한 게 이게 되는데, 전 문제뿐만 아니라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 말이에요. 저게 이게 운영자가 또 다른 어떤 계정 주인이 어떻든 간에 50대 남성의 어떤 운전기사다. 이게 증언이 나왔잖아요. 증언이 아직 이게 진술이 이제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자, 이 얘기가 나올 동안 그러면 경찰은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경찰 수사가 뒤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증인들을 지금. 오히려 그런 여론전에 경찰이 저는 방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좀 시급히 매듭을 지어서 지금 1,300만 경기 도민들이 이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 얘기는 지금 이 순간에 왜 한 건지 작년 대선 경선 때를 되돌아봤을 때 이거 다 들어 아시죠? 싸가지 없고 선을 넘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제 탓이다. 지금부터 복구하겠다? 이건 무슨 의미라고 보십니까? 들어보시죠.
저는 정말로 자제하고 이 정도는 동지에 대한 예의를 다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 자제한 것이었는데 그때 당시 대선 지금 토론회 때 되돌아서 보니까 정말 싸가지 없고 싸가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손해만 될 행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후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사님이 엇보고 있습니다. 업보라고 생각하죠. 업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뭐 실패해서 사실 더 많은 걸 배우는 게 사실인데 저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뭐 워낙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해 와서 그런데 뭐 다시 되돌아갈 수 없지만 정말 잘하고 싶어요. 후회되죠 정말로. 우리 내부에 우리 식구들끼리 저는 자제한다고 생각하고 선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제3자 입장이나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작년을 되돌아봤을 때 보면은 정말 싸가지 없고 선을 넘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 요거 네 공영식 교수부터 이건 이재명 코멘트는 필요 없을 것 지사가 같고요. 예. 이재명 지사께서 아주 반성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 셈이죠 지금. 근데 지난 대선에서 여권 경선은 안희정, 네. 최성,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네, 네 그렇습니다. 명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되셨는데 공교롭게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어렵게 됐고 최성 씨는 고양시장이죠. 예. 경선도 못 가서 떨어졌고 예. 지금 이재명 지사만 남아 있는데 예. 혹시 본인 생각에 이 문제가 이렇게 뭐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집요하게 예. 수사 내지는 이런 공격이 들어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 세간에서 말하는 약간 배우 그런 의혹. 뉘앙스. 예. 이런 것을 혹시 본인이 갖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여권 핵심부한테 예. 다 좀 도와달라. 예. 내가 이제 그러지 않을게. 예, 예. SOS를 친 거 아닌가. 아,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양 박사로 갈게요. 양홍석 박사. 그 이재명 지사가 모호한 발언들을 몇 차례 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하는 그날에도 모호한 발언을 했고요. 방금 고영신 교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보이지 않는 권력의 검은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 생각하는 것처럼 예. 그 모호한 발언들을 하면서 그 집권 그 세력에게 뭔가의 의심름을 계속 그 풍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김경수 지사가 그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동병상련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전해철 의원 어제 고소 취하했고요. 그렇죠. 전해철 의원이 고소 취하를 하면서 사실상 그 이재명 지사 또한 이제는 이 상황을 또다시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권력의 손길로 계속 치고 가면 또다시 철저한 그 정치적 고립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 정치적 노선의 변화를 줬다. 아, 예, 예. 저는 그리고 김경수 지사와 전해철 의원의 그 이 스탠스에 호응을 했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정태근 의원 보시기에 또 큰 뜻을? 그러니까 저는요. 네.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총명하고 순발력이 뛰어난 분인데 지금 뭐 어렵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후과 이전에 이제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없었던 문제가 안 됐던 일이다 얘기도 그런데 오늘도 후과 얘기함을 통해서 마치 이번 사건이 옛날에 뭔가 자기가 뭐가 없어가지고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 생긴 일처럼 얘기를 해서 그렇게 들려요. 그럼 누구한테 누구에 의해서 후과가 생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후과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이상해요 좀. 고립 탈출이 아니라 고립무원이 돼간다는데 이거 상황을 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이재명 지사가요. 예. 지금 이게 그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예. 이렇게 친문 핵심까지 이게 비판의 십자포화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분리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게 야당하고는 끝까지 싸우는. 왜냐하면 이게 야당은 적폐니까 야당의 공격은 끝까지 두렵지 않게 싸우고. 예. 그러게 여당 친문 핵심의 공격은 너무 이게 뼈아프니까 예, 이분들에게 화해를 해보자. 예, 예. 이런 이게 전략으로 이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게 한마디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게 그 친문 핵심하고요. 예. 이재명 지사에게 루비콘강을 걷는 것 같아요. 상당히 붙고 싶지 않아 보입니다. 차정 교수 분석. 예, 저는 뭐 저 양 박사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아마 이재명 지사가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만큼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으면 뭔가 더 큰 정치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자숙하고 뭔가 변화된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저는 정치인으로서 한 단계 성숙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의 성숙을 얘기하셨으니까 또 한 번 생각이 나는데